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법률 멘토 홍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법적 문제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베란다 확장이나 옥상 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례가 많은데요.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요 건축 위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신축 및 증축 위반과 개축 및 재축 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신축 및 증축 관련 위반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애초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가장 흔한 사례로는 베란다에 실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증축에 해당하여 용적률 위반이나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숍 등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우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합니다. 용적률 및 건폐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부분인데,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계단 탑 및 물 탱크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위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의 위반이 됩니다. 필로티에 창고 등 용도로 임시 건물을 만드는 경우나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용적률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용적률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가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신축 허가나 신고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위법 건축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재는 시정명령입니다.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와 함께 위반 일자, 위반 내용 등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 발생 위험이 절박한 경우나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위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8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비율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만일 위법한 증축이 있는 건축물을 임대를 하게 되면 영리 목적에 해당하여 100분의 100의 가중률이 적용되어 임대하기 전보다 2배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방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이 누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감경이 가능한가요? 네, 몇 가지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위법 건축물인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의 75%를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 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위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100분의 75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100분의 60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상 제재 외에 형사처벌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위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특히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에서의 처벌 수위가 다른데요.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도시지역 밖에서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건축신고나 가설 건축물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신청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 위법한 건축행위 유형과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법 위반은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모두 가능하며 특히 이행강제금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도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